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손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이 굵직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라면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정부와 여당이 이참에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까지 싹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경제신문들이 전적으로 옳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 2중, 3중 과세는 모두 없애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종부세로 힘들어하는 임대사업자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 영상을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 국회의원들이 꼭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규제 완화로 인한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동산이 돈이 되는 시그널을 기다려라, 이 책을 리뷰해 볼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부동산이 돈이 되는 시그널을 기다려라,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원래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과거 2010년까지는 취득세가 4%였는데요. 2011년에는 취득세율을 75% 감면해 줬습니다. 9억 이하 1주택은 1%, 2억 초과 2주택 초과는 4%였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규제했고 집값이 내리면 부양했는데요.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었고 집값이 내리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2013년에는 집을 사면 바보라고 했었는데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까지 2%, 9억 초과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8%, 12%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취득세를 올린 건 활활 타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시장이 차가워졌으니까 정부와 여당에서는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무슨 소리냐, 아직은 아니다, 원래대로 돌리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중과가 되는데 이제는 추가세율 폐지하자고 하는 거죠. 취득세도 2주택자 1에서 3%, 3주택자 4%, 4주택자도 6%로 50%로 낮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종부세도 전면 폐지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전월세를 올려서 손해를 만회하려는 게 당연합니다. 매도할 때는 양도세를 계산해서 매도가에 포함시켜서 매도하게 됩니다. 매수자에게 양도세가 전가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지난 정부는 매달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면 현 정부는 그냥 방관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에요. 1주택자 종부세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될 것 같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로는 야당에서 반대할 게 분명합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가 완화가 되고 거기에 상속세까지 완화가 되는데 다주택자의 규제는 완화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똘똘한 한 채는 받아줄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아서 계속 자식에게 물려주겠죠. 시장의 매물이 잠기면서 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주택 규제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 다주택자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들의 현재 상태를 좀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에 받고 퇴거를 하였으며 어제 주택보증공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자가 어제 날짜로만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세를 낮추고 한다면 5채에서 거의 5억에서 6억이 필요한 건데 대출이 나올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카드도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숨을 쉬는데 턱턱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6% 룰에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피할 수 없고 전세는 빠지지 않아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받고 퇴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보증공사는 빼준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로 구상권을 청구할 텐데 물건이 여러 개가 된다면 그냥 몇 천만 원씩 때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임차인을 맞춘다고 그래서 역전세만큼 돈이 필요한 건데 대출은 또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암담해요. 깔고 앉아있는 집인데 오르면 뭐해?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한 번쯤 들어본 멘트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깔고 앉아있는 집이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거죠. 1996년 일산 강촌 우방 68평 아파트는 6억이었습니다. 압구정 한양 2차 58평도 6억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일산 강촌 우방 68평은 10억 5천이고요. 압구정 한양 2차 58평은 59억 5천입니다. 지난달 5억이 오른 신고가를 찍었어요. 30년 전에는 가격이 6억으로 같았는데 현재는 49억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또 스노우볼 이펙트까지 적용된다면 다음 상승장에서는 10억짜리가 2배가 돼서 20억이 될 때 60억짜리는 12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거주로 깔고 앉아있는 집은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본진입니다. 본진이 빵빵하면 멀티를 여기저기 하게 되고 유닛을 마구마구 뽑을 수 있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정부가 향후 2년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매입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전월세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를 통해 주택 낙찰을 받은 후 저렴한 전세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듣고 저는 소름이 좀 돋았는데요. 힘없는 우리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인 시장이 아닌 전세가를 공시지가 126%로 픽스하는 정부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역전세를 쳐맞고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임차인을 못 받게 유도하면서 경매로 물건을 넘긴 후 그 물건을 허그에서 낙찰받아서 저렴하게 전세 공급을 한다 이겁니다.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푼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 개인이 낙찰을 받아도 그 임대차 경쟁에서 싸게 풀어버리면 또 쉽게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 거고 그냥 돈 없으면 돼지시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기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 임대주택이 전체의 3.3%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매입 임대 공가 중 47%가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진 건데요. 3억에 낙찰받은 빌라가 전세 시세가 2억 5천이라면 시세보다 싸게 1억 5천에 시장에 내놓는다고 했을 때 갭이 1억 5천이 들어가는데 12만 채를 이렇게 자금을 넣어서 운영한다면 또 고스란히 그 돈은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뜯을 겁니다. 지난달 LH 임대주택 운영 손실은 2조 2,565억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손실 1조 9,648억 대비 1년 만에 3천억이 증가했어요. 역대 최고 수준의 손실인데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도 시장에 나가보면 좀 이해는 되는데요. 전세집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빌라 전세 이꼴 전세 사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아파트 전세가 상승은 불보듯 뻔하니까 어떻게든 빌라 쪽으로 수요를 빼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배운 금융지식이 뭡니까? 10대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20대의 삶이 결정되고 또 2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30대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50대 이상의 삶은 40대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40대에 나 대신 일해줄 부동산 직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50대 이후의 인생은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일단 퇴근 후에 책을 보고 물건 검색을 하고 임장을 가고 해야 하는 거죠. 근데 퇴근 후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2-3시간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본질은 퇴근 후에 열심히 2-3시간 동안 뭘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해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최대한 이른 나이에 하면 좋습니다. 40-50대에 이걸 못하면 진짜 이번 인생은 망한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지 이것만 생각하면 방향을 완전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나는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연봉이 3,600만 원인 직장인이 70%를 저금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뭐 2,500을 저금한다고 칩시다. 근데 부동산 경매를 해서 내가 2,5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뭡니까? 1년을 번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을 벌었어. 그럼 2년을 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내 연봉만큼 벌어줄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일해줄 직원이 하나 있는 것이고 내 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직원이 10명이면 나는 하루가 240시간인 거예요. 이 개념을 하루빨리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퇴근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시간을 확장하는 것, 나를 위해서 군소리 없이 일해주는 직원, 부동산을 만들 방법은 생각하셔라 이겁니다. 부동산이 돈이 되는 시그널을 기다려라 이 책을 한번 보면 결국 투자는
예측, 실행, 결과, 그리고 반성과 발전. 이 과정의 반복이다. 코로나 때 코스피가 2200에서 1400까지 떨어졌다. 한국 주식 시장이 붕괴된다는 기사가 나기 시작했다. 엄청난 위기였다. 하지만 지수가 3300까지 반등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아, 기회였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사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돈이 되는 시그널을 기다려라.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내가 혹시 아프더라도 가족들이 돈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회사와 가족을 저울질하며 고민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내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될 때까지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셨는데 일 때문에 장인어른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너무 슬프고 아쉬웠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주 선생님도 조문을 와주셨는데요.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이 돈이 되는 시그널을 기다려라. 이 책은 6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공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주식 투자로 7억을 벌었고 모든 돈을 잃고 오히려 1억의 빚을 진 사태가 되었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1년 만에 수억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어요. 법인도 설립을 해서 전업 투자자로 일주일에 3-4번씩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전국 각지의 법원을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면서 경매 입찰을 했습니다. 2023년 집이 생각만큼 팔리지 않아서 종부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등 합치면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게 됐어요. 하락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안 사길 잘했다며 안도의 숨을 쉬었고 벼락 거지는 영끌 거지를 비웃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 없는 사람이 바보였는데 이제는 집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공존합니다. 상승만 하는 시장도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어요. 상승 뒤에 하락이 온 것처럼 이 하락 뒤에는 또 상승이 오는 거예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시장은 기회를 주고 또 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풀 레버리지로 대출받아서 소액 갭으로 집을 샀던 무모한 투자자들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전세보증금 떼어먹는 전세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서장훈은 IMF 이후 무너진 누군가의 빌딩을 28억을 주고 매입했어요. 약 20년이 흐른 지금 그 서초동 빌딩의 가격은 450억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완화, 정부 정책 방향과 규제 완화 속도를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하락장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결국 시장을 회복시킬 열쇠는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돈이 되는 시그널을 기다려라. 이 책은 여러 명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영업자 겸 투자자분도 계시고 뭔가 저랑 비슷한 동지애를 느끼기도 했고요. 지난 상승장과 하락장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신 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부동산이 돈이 되는 시그널을 기다려라. 이 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는 분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황금부엉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히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험별님이었습니다.